네 여러분,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요즘 느끼셨나요? 완전 느껴요. 그 매캐한 느낌이 있어요. 매캐한 느낌이 있고 네. 실제로 저녁에 나가보면 뿌예요. 뿌예요. 이게 미세먼지 농도가 실제로 높아지고 있대요. 약간 우리가 좋아하는 잉글랜드, 런던 뭐 스모그 마냥 그 얘기인즉슨 공기청정기가 필요하다. 이제 필요합니다. 자, 이 에어비타라는 곳이 뭐 생소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미 공기청정기를 2000년 초반부터 만들어놓은 아주 선도 업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국내 최초로 필터를 교체하는 게 아니라 세척을 해서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만든 업체라고 할 수 네. 있겠습니다. 요게 차량용,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가정용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차량에도 특히나 또 담배 피우시는 분들 있잖아요. 또 그런 분들에게도 필요하고. 있지. 네. 그리고 집도 사실 뭐 렌탈을 하거나 큰 거를 쓰는 가정집도 있겠지만 원룸 아니면 이렇게 크지 않은 곳에 혼자 사시는 분들은 그렇게 대형까지는 필요가 없거든. 아니면 사무실의 책상 위 이런 데 쓸 수 있는 이렇게 가정용도 크기도 딱 적당해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 구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스타TV를 시청해주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만약에 이렇게 세트로 구매를 해주신다 그러면, 자, 컵인데 손흥민뿐만이 아니라 축구 선수 얼굴이 프린트가 된 컵을 같이 드립니다. 네네. 요 기왕이면 요거 이런 거에다가 이제 맥주 때리고 그러면 되거든. 버드와이저 해서 좋습니다. 때리고 그러면.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공기청정기 구매 계획이 있으시다 그러면 여러 가지 브랜드와 제품들을 다 비교해 보시겠지만 에어비타 기억해 보시고 차량용, 가정용, 세트, 컵. 경험이 많은 오래된 기업입니다, 여러분. 하단 링크로 확인해 주세요. 네, 손흥민과 케인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좀 지난 경기를 봤을 때 체력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네. 전술적으로 봤을 때 좀 걱정이 돼서 한번 맞아요.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 이야기들을 사실 많은 팬들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중계를 했던 지현이 형도 중계 중에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여러 전문가들과 해외 칼럼에서도 아무래도 손흥민 케인이 지금 가장 핫한 듀오잖아요. 상대팀들이 분석을 안 하는 게 이상하죠. 잡아야 되니까. 네. 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특히 브라이튼이 어떤 공략법 이런 걸 만들어낸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브라이튼전에 뭐 생각해보면 고전을 많이 했고 비단 이거는 전술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어제 우리가 얘기했던 체력. 분명히 호이베르, 해리 케인, 손흥민 3명이 지친 모습이 있었고 지금 굉장히 좀 짧은 시간 동안 많은 경기를 뛰었죠. 너무 많이 했어. 네. 이번 또 하잖아. 루도고레츠. 그러니까. 루도고레츠 때는 모르긴 몰라도 다시 한번 로테이션을 좀 돌리지 않을까 싶은데 또 무리뉴가 인터뷰로는 이제 내 선택이 쉬울 거다 이런 얘기를 해서 모르겠어. 근데 물론 다음에 A매치 주간이라지만 그 경기까지 또 막 데리고 가기엔 너무 빡세니까. 그 다음에 72시간이 안 된 상태에서 리그 경기를 또 해야 돼요. 너무 빡세. 예, 그러니까 어쨌든 체력적으로 부담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 고전한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손흥민 선수를 베이스로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번 시즌 들어와서 무리뉴의 토트넘을 보면 손흥민 선수는 사실상 투톱처럼 움직입니다. 그렇지. 예, 투톱처럼 움직이는데 왼쪽을 좀 기반으로 한 왼쪽 하프 스페이스 네. 그쪽을 기반으로 한 투톱처럼 움직여요. 그런데 지난 브라이튼전에 오른쪽에 위치해 있던 윙백이 바로 램프티였습니다. 이 선수 볼 때마다 위협적이에요. 되게 정말 적극적이고 맞아요. 그리고 저돌적이고 네. 체구가 되게 작잖아. 근데 앞쪽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 없어. 아주 정확한 축구를 합니다. 네, 막 밀고 올라가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왼쪽 풀백이 누군가요? 레길론이잖아요. 이 선수는 기본적으로 성향이 굉장히 전진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뒷공간을 공략당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손흥민이 지난 시즌보다 앞쪽에서 투톱처럼 활약을 했지만 이 경기에서는 어쩔 수 없이 램프 때문에 좀 수비를 하러 내려와 줬다. 그 부분도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네. 라는 것도 베이스로 깔아야 되는데 바로 지금 이야기될 부분이 가장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날 경기를 보면 원래 브라이튼이 3-4-3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전방에 뭐 트로사르도 있고 무페이도 있고 이런 선수들을 배치하면서 3-4-3을 쓰는데 이날은 3-4-3이라기보다는 사실상 5-4-1로 나왔어요. 여기서 이 3-4-3이라는 거 보면 윙백 내려놓으면 백파이브로 바뀌는 건 사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네네. 그런데 3명의 전방 자원이 아니라 미드필더를 2명에서 4명으로 바꾼 거죠. 어허. 아예 미드필더를 두텁게 배치를 그렇습니다. 해놨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수마, 랄라나, 벤 화이트 그리고 파스칼 그로스까지 두텁게 미드필더 라인을 구축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효과를 발휘했느냐가 이제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토트넘의 가장 중요한 어떤 부분은 해리 케인이 사실상 넘버 10 그리고 손흥민 골게터 이런 느낌으로 가잖아요. 네네. 그래서 움직임으로 실질적인 경기를 이 에버리지 포지션으로 보면 4,
3, 1, 2예요. 1이 마치 브루노 페르난데스 있는 자리에 해리케인이 나오고 왼쪽 포워드가 손흥민, 오른쪽 포워드가 루카스 모라 내지는 이 경기에서는 라멜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전방에 있는 그 공격수 자원들을 사실 투톱이라기보다 그냥 해리케인이 중심을 잡아주고 전방위적으로 활동을 해요. 맞아요. 이렇게 있을 때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손흥민은 어떤 식으로 사용하냐면 약간 제이미 바디 형식으로 좀 사용을 합니다. 뒷공간을 때리고 역습을 했을 맞아요. 때, 네, 보면. 네. 그래서 손흥민 골잡이만 보면 돌아 나가면서 공간 잡아놓고 뒷 라인을 깨는. 깨는 그런 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가장 유려하게 공격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해리케인이 어쨌든 전방에 있다가 패스를 내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센터백이랑 미드필더랑 끌려 나와요. 그럼 공간이 생겼네? 그리고 손흥민이 그곳을 공략하는 그 그림이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케인한테 별명이 케인 데브라이너다 라는 별명이 생길 정도로. 네. 자, 근데 보십시오. 지금 제가 1라운드부터 7라운드까지 옵타 기준으로 상대팀의 포메이션 그리고 해리케인의 키패스 횟수 손흥민의 슈팅 개수 경기 결과를 만들어 놨거든요. 네. 이 경기에서 처음으로 해리케인의 키패스가 한 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원래라면 백포를 쓰는 팀이라면 해리케인이 내려올 때 수비수 하나가 딸려 나와요. 그리고 그 자리로 손흥민이 밀고 들어갈 때 해리케인이 패스를 쭉 찔러 넣어줘야 되는데 미드필더가 4명이나 배치가 돼 있으니까 수비수가 안 딸려 나와도 돼. 그렇지. 그냥 방어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중원이 두텁고 벤 화이트 같은 선수가. 그리고 손흥민이 뒷공간을 파고들어야 되는데 공간이 별로 없고. 그렇지. 또 하나는 거기서 공간이 없다고 하더라도 손흥민이 온전한 컨디션이었다면 체력도 좋고 뚫어낼 수 있었겠지만 네. 그렇지 못했잖아요. 어렵다는 거죠. 그런 게 결합되면서 램프티도 또 수비하러 내려가야 되고 공격에서 굉장히 좀 답답했던 그렇죠.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경기를 보면 웹스터가 손흥민을 지속적으로 견제를 해주고 있고 벤 화이트가 지난 시즌에 리즈 유나이티드에서 챔피언십 최고의 수비수로 활약을 했었는데 원래 브라이튼 소속이었기 때문에 임대 복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 경기를 보면 센터백이 아니라 미드필더로 활약을 해요. 쭉 아마 경기 보신 분들은 아마 보셨을 텐데 이 벤 화이트가 지속적으로 케인이랑 손흥민을 붙어당기면서 괴롭힙니다. 이러다 보니까 패스 자체가 안 나가고 손흥민은 공간이 없으니까 뛰어 들어갈 그것도 안 나오고 형 얘기대로 체력도 부족하고 램프티도 수비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전술을 사실 이전 팀들도 썼어요. 안 쓴 건 아니에요. 네네.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런 공격적인 선수들이 있으면 밑으로 내려앉으면 공간이 되는 없어지는 거지. 거니까. 근데 이번에 굉장히 그레이엄 포터 감독이 브라이튼의 웹스터 그다음에 벤 화이트를 이용해서 아주 효과적으로 손흥민이랑 케인을 막았다. 물론 레길론이랑 베일이 이제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이기긴 이겼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손흥민 케인에 대한 견제를 하긴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하면 되겠네? 라는 아이디어를 브라이튼에 준 게 아닌가. 그래서 무리뉴와 토트넘 입장에서는 이거를 막아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 그리고 다시 한번 뚫어내야 되고 이거 파해법을 생각을 해내야 된다. 어쩌면 어려우면서도 단순한 게 뭐냐면 분산시키면 됩니다. 그럼 형이 좀 해결책을 좀 제시해 주시죠. 아니 해결책이라기보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케인하고 손흥민만 막으면 된다. 그럼 웃기잖아. 그렇지. 근데 사실 케인이랑 손흥민 막으면 안 풀리긴 해요.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나머지를 좀 살려놔야 되는데. 그래서 뭐 라멜라라든지. 라멜라. 모우라. 루카스 모우라. 모우라 지금 최근에 못 나오고 있죠. 최근에는 네. 이제 또 라멜라가 나왔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좀 다른 선수들이 좀 다른 측면에서 활발함을 좀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저는 호이비르 중원은 더 이상 뭐 토트넘 상황상 더 욕심내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 중원은. 네. 숫자적으로 봤을 때 아니 뭐 실력으로 봤을 때 호이베르는 자기 역할 다 해주고 있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호이비르도 윙크스를 시속코드 여기서 더 잘해줘야 된다 얘기가 나는 물론 더 잘해주면 좋지. 근데 윙크스는 내가 봤을 때 더 잘해준다고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뭐라 해야 돼. 야! 얘 열심히 하는 거야. 뭐 100% 얘한테 뭐라 하지 마. 100% 보여주고 있는 그런 거야. 경우 있잖아요. 있지. 아니 너무 열심히 해서 이를테면 시험 점수가 80점을 맞은 친구가 있어. 근데 원래 성적이 안 좋았어. 그러면 칭찬해줘야지. 그 선수한테 넌 90점도 못 맞아가지고 되겠니? 이러면 공부하겠어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감독이 못하지만 열심히 하잖아. 그래. 모자라지만 착한 친구처럼. 네.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더 이상 지금 현재 상황에서 더 이상 욕심 부리면 안 될 것 같아. 저는 두 선수가 생각나는데 한 명은 델레알리. 이 선수한테는 아쉬움. 델레알리가 예전 같은 어떤 느낌이라면 해리케인이 전방에 그냥 있고 델레알리가 둘을 향해서 뿌려주면 돼요. 근데 이 선수는 이제는 느낌상 못 살아날 것 같은 느낌이라 아쉬운 선수고 그리고 그렇지. 나머지 하나의 저는 해결책이 형이 맨날 얘기하던 선수에게 있다고 봅니다. 누구? 은돈벨레. 은돈벨레가 이거를 그래도 파괴적으로 뚫어낼 수 있는 스타일의 선수예요.
주고 들어가는 드리블링이든 아니면 은근히 얘 찔러주는 패스도 되게 시도를 많이 잘하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나오면 해리케인이 막히더라도 손흥민이 맨마크에 막히더라도 그래도 해결해 줄 수 있는 선수일 수 있다고 보이고 그리고 저는 레길론을 위시로 한 왼쪽 공격은 최근에 잘 되는데 생각보다 도어티가 약간 그 울버햄튼 때 그 박스 안쪽으로 진입하면서 공격 포인트를 쌓아갔던 그 모습이 좀 덜 나오는 것 같아. 되게 도어티하고 오리에하고 비교했을 때 네. 저는 도어티가 천재로서는 오리에보다 나은 걸 모르겠어요. 무조건 우위야라고 할 만큼 되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어. 또한 오히려 오리에의 어떤 그 마무리 이게 긁히지 않았을 때 크로스 네. 마무리 이런 것들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오리에가 있으면 오른쪽에 뭔 일이든 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개그가 됐든. 근데 그래서 득점도 한번 나서 걔 박스 안에 들어갔을 때 대각선으로 때린단 말이야. 슈팅 잘하지. 근데 원래 도어티도 사실 그걸 되게 좋아하는 선수인데 그게 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제 경기에서 저는 어제 경기란데 브라이튼 경기에서 네. 그러니까 힌트가 있다고 봐요. 손흥민과 케인이 막혔을 때 물론 걔들이 주포긴 하지만 걔들 막힌 그럼 걔들 골 못 넣으면 경기 질 겁니까? 그러면 그 팀은 중위권 정도밖에 못 맞물려요. 네, 어제 보였어요. 이거 결국 뭐 운돈벨레는 저는 항상 운돈벨레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오른쪽이에요. 오른쪽 봤을 우측 때 공격. 네. 어제 경기에서 원래 우측에 쓰는 선수들이 난 다 좋았다고 봐요. 라멜라 괜찮았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라멜라가 만약 골대 맞춘 슈팅이 아니었다면 그렇지. 경기 잘 풀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라멜라가 그런 식의 모습을 계속 보여줘야 되고 네. 그다음에 베일 나와서 득점했잖아. 득점해줘야 되고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결국 폼을 잡고 자신감을 찾으면 어떻게 되냐. 이런 위협적인 슈팅을 만들면 어떻게 되느냐. 수비가 신경을 씁니다. 반대쪽, 쟤네 저기도 막아야 되네. 네. 그럼 이제 이쪽이 다시 그렇지. 공간이 생기겠죠. 결국 그거예요. 그러니까 좌우 밸런스가 지금 좀 안 맞는 안 맞는 느낌인데 느낌이에요. 하나의 나머지 라인이 좀 살아줘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브라이튼이 내비춘 어떤 이런 모습을 딴 팀도 분명히 벤치마킹을 할 거고 당분간은 손흥민이랑 해리케인에게 굉장한 집중 견제가 들어갈 것이다. 당장 최근 두 경기 보면 손흥민 공잡죠 한 4명이 붙어. 그러니까 그때 터져야 돼요. 네. 다른 쪽에서 터져야 돼요. 그래. 그러면 다시 손흥민한테 잘 올 거고 해리케인도 살아날 거고. 아니면 뭐 손흥민이 사실 우리가 막 소위 말해서 득점 막 하고 그 공격 포인트 계속 기록하면 좋겠지만 팀적으로 봤을 때 손흥민이 미끼가 되고 다른 선수가 득점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게 또 팀 플레이어가 되는 거죠. 그것도 굉장히 좋은 겁니다. 뭐 해리케인은 골 안 넣고 싶어가지고 맨날 도움만 하겠습니까? 그렇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흐름도 토트넘이 좀 가져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